네, 안녕하세요. 돈벌레입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져가면서 돈의 흐름이 다시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특판 상품은 엄청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새마을금고에서 하루 동안 선착순 120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5% 연정적금 상품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미 오전 6시 40분에 10명 남짓이 줄을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날도 추우셨을 텐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존경합니다. 근데 최근 소식 들으셨습니까? 청년 희망 적금 최대 10.7%? 실로 엄청난 상품입니다. 장려금과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거 대상으로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해야죠. 이외에도 청년 희망 적금만큼은 아니지만 적금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주는 사이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특판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하나는 알고 가죠. 적금은 안정적이고 혜택이 명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적금으로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강제로 돈을 저축함으로써 소비라는 행동에 제약을 걸어 자신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동에 제약을 거는 것을 행동장치라고 부릅니다. 이 행동장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줌으로써 행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행동장치의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가 있습니다. 월 급여의 10%까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부여받지만 60세까지 납부한 금액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납부한 금액을 찾는 경우 벌금, 세금을 추징하는 제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연금제도 401k는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율성으로 따지자면 할 말이 많겠지만 확실한 건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해봐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쉽던가요?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새해 운동을 다짐했건만 2월이 돼서는 그 의지가 약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금연과 금주는 말해 뭐합니까? 작심삼일로 결심과 포기를 반복하진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행동장치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돈을 저축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라는 유혹을 이겨내고 저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플렉스 해야죠. 근데 적금을 가입했다면 지금 당장 쓰고 싶어도 묶여있는 돈이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적금은 곧 행동장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장치라 말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행동장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솔직히 까짓거 그냥 적금 해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저각각 다를 겁니다. 이번에 제 주변만 봐도 청년희망적금처럼 더 좋은 적금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산시장의 폭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큰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기 위해 2중, 3중 제약을 걸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적금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2중, 3중 행동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행동장치로는 신용카드를 자르는 것입니다. 적금을 들어보면 잘 알 겁니다. 의도치 않게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은 엄청난 큰 리스크라는 걸요. 이번 달 신용카드 지출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빠져나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은 곧 할부라는 늪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측 밖의 비정기적 지출과 미래소득을 앞당겨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는 행동은 절약을 더불어 적금을 지키는 행동장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장치는 바로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앞서 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예기치 않은 큰 돈이 필요해서 어찌할 방도조차 없이 적금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을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인 비상금 통장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비상금 통장으로는 파킹 통장, 자유적금, CM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비상금 통장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진짜 적금을 깨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적금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적금을 든다고 했었을 때 60만원과 40만원 이런 식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거죠. 이렇게 적금을 가입한다면
투자를 위해서 혹은 더 이율이 높은 적금을 갈아타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기회비용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적금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 대표적인 행동장치입니다. 가입한 적금을 해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자르고 적금을 깨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2중, 3중 행동장치로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걸어야 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관망하거나 잠시 시장을 잊고 일상생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돈벌레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